요즘 이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리마블은 빌런 손님이 왔을 때 유튜브에 해당 내용을 박제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진상이 많은 거야? 라는 댓글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를 알게 되셨을 텐데, 수리마블 채널은 처음에 완전 EBS 교육 채널이었어요. 모든 애플 기기 수리 과정을 올려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수리를 해야 되는지 백과사전처럼 해결책을 제시하는 채널로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애플 기기 수리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안 올리고 있어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9,000점을 오픈하고 너무 많은 진상 손님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이런 손님들이 방문해 주실 때마다 매장 분위기가 엄청 어두워지더라고요. 진상 손님이 다녀간 이후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에게 안내해 드릴 때 진상 손님과의 언쟁 여운이 남아서 그런지 저를 포함해서 저희 실장들까지 말투부터 표정까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이상한 손님이 왔다 가면 진짜 진이 빠지고 셋 다 너무 지치니까 말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부천점을 2025년 4월 14일 월요일날 처음 오픈했거든요. 저희는 이미 홍대에서 8년 동안 아이폰 수리점을 운영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천점은 방문자 리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은 이제 막 오픈한 수리점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액정 교체하는데 15분 정도면 빨리 작업하는 건데도 수리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더라고요. 액정 교체할 때 액정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액정을 열고 손상되어 있는 방수 테이프를 제거하고 실내 먼지가 많으면 먼지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열을 낮출 수 있거든요. 방수 테이프를 새로 붙이고 열 처리를 해서 접착 성능을 높이고 샌드위치 작업을 해서 오래 사용해도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까지 액정 교체입니다. 액정 보호 필름을 서비스로 붙여드리고 충격을 흡수해서 재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투명 케이스도 챙겨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걸 15분 안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텐데, 이 모든 걸 15분 안에 해내고 있는데도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 막 1, 2분 이내로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컷 편집해놓은 영상을 보신 거겠죠? 도대체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 짐작도 안 됩니다. 또 모든 나사를 조립한 게 맞는지 다시 액정을 열어서 보여줘라. 똑같은 정품 추출 액정을 사용했는데 색감이 다르다고 하거나 수리 중 데이터가 삭제되면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줄 수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픈한 수리점은 실전 경험이 중요한데, 자기로 인해서 저희가 수리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으니 스타벅스 쿠폰을 서비스로 줄 수 있냐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냥 아메리카노 쿠폰 같은 게 아니라 3만원짜리 스타벅스 기프티 카드로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막 오픈해서 하루하루 마이너스라 자판기 커피도 못 마시고 있다고 하면서 좀 장난스럽게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수리를 하면서 수리 과정을 브리핑해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오상원, 임건우 실장까지 오픈 초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장난기 가득했던 단톡방과 작업 현장 분위기가 어느새 한숨과 침묵, 진상 손님 이야기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했고 현재 상황을 즉시 개선해야만 했습니다. 1분 1초도 미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자영업을 하거나 알바하면서 진상 손님들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숨이 막 턱턱 막혀요. 명치가 너무 아프고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막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체했을 때처럼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심할 때는 토할 것 같아서 마른 침을 계속 버릇처럼 삼키게 되고, 호흡을 길게 마셨다가 이렇게 내쉬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몸이 힘든 건 버티겠는데 정신이 힘드니까 미치겠는 거야 정말. 말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일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 편히 쉬어야 되는데 그 진상 손님들의 말이 계속 생각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실장들도 똑같았습니다. 작년 10월쯤이었나? 회식 자리에서 오상원 실장이 말하길 사실 오픈 초기에 일 좀 쉴까?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2025년 7월 8일, 그러니까 오픈하고 3달쯤 됐을 때 오상원 실장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 당시 있었던 온갖 진상 손님 이야기부터 버티기 힘들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한두 달 일을 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때 시간이 오후 11시 45분입니다. 7시에 퇴근해서 11시 45분이니까 거의 5시간 가까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때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결국 한 달 정도 쉬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수리점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오상원 실장이다 보니 다음날 좀 힘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라면서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으니까 한두 달 정도 쉬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괜찮다고 하면서 버텨줬습니다. 부천점에 있는 오상원 실장 그리고 임건우 실장 정말 너무 착해요. 이런 직원들을 만난 건 정말 천운이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이 2025년 5월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만삭의 아내와 장난기 가득한 5살 첫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집안일도 좀 하고 가뜩이나 몸 무거워서 힘든 와이프를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여유가 없다 보니 직장에서의 그 힘들고 안 좋은 감정을 집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부처는 좀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냥 좀 대답해주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던 거긴 한데 사실 이건 핑계죠.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면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가 걱정할 수 있으니까 티를 좀 안 내려고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나이만 40살이 넘었지 여전히 부족하고 덜 성숙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답도 잘 안 하게 되고 대답을 안 하니까 저희 와이프는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라고 되묻고 그럼 저는 또 좀 쉴게 라고 하면서 대화를 피하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들도 평소랑 똑같이 놀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고 평소보다 더 자주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들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많이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5살 아들이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아빠를 부르고 때도 쓰고 어리광도 부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저희 모습을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아직도 와이프와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퇴근 후 집에서도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고 아이들을 재우고 자려고 누우면 또 그 손님들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천으로 출근할 생각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고 죽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천점 오픈 후 1-2달 사이에 달린 방문자 리뷰를 보면 매장에서 보니까 무뚝뚝하고 친절한 느낌이 없었다. 썰렁한 느낌이 아쉬웠고 사장님이 왠지 우울해 보이고 손님 대접이 아쉬웠다는 댓글이 있는데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달 정도를 버티고 버티다가 다른 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 오히려 지금 상황을 이용해보자. 어차피 2년치 월세 다 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이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역으로 이 손님들을 이용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부터 25년 초까지 올렸던 애플 기기 수리와 관련된 영상 업로드를 즉시 중단했고 어떤 식으로 진상 손님들 썰을 풀어볼까 고민하던 중 그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빌런 손님이 하루 만에 아주 맞춤형으로 왔어요. 그 빌런이 바로 조회수 6만을 만들어준 아이폰 뒷면 수리받고 떨어뜨린 적 없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깨져 있었다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바로 조회수 110만, 댓글 9,000개를 기록한 전설의 알리녀 영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수리마블의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도 좀 흑화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이폰 수리점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 아이폰 수리점은 영상을 찍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다양한 인간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섭고 두렵기만 했던 진상 손님이 오늘은 안 오나? 기다려지기도 하고 직원들도 진상 손님들이 오면 제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하다 보니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오히려 그 진상 손님들과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한테 물어보면서 다시 장난기 가득하고 웃음 가득했던 원래의 저희들 모습을 점점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 영상이 도대체 무슨 영상인지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신세 한탄하는 영상 아닙니다. 이쯤에서 옛날 얘기 그만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풀어야 될 썰이 많은데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이폰 수리점은 애플 기기가 파손되거나 고장났을 때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방문해주시는 곳입니다. 이분들은 유튜브가 아니라 보통 네이버, 구글, 지도 등 수리와 관련된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는 유튜브를 제외한 17개 채널을 보고 방문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자, 2026년 1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네이버로 예약해주시는 손님들에게 방문 경로를 입력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필수 체크 항목이 아니다 보니 500명 넘는 분들이 참여를 못해주셨고 워크인 손님도 제외를 해야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네이버로 예약하면서 참여해주신 477명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17%의 손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수리마블을 알게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문해주신 83%의 손님들은 유튜브가 아닌 다른 17개 채널을 통해서 저희 수리마블을 알게 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완전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수리마블은 빌런 손님이 왔을 때 유튜브에 해당 내용을 박제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진상이 많은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100명 중 83명의 손님들은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한 번쯤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수리마블 채널이 EBS 교육 방송에서 진상 썰푸는 채널로 바뀌게 된 계기까지 말하게 될 줄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말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고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혼자서 말하다가 TMI까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즐거운 일이 있을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41살 아저씨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